이런 현상들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인데, 비타민 C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타민 C고, 비타민 C를 먹었더니 소화가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은 화학적인 이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적인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화학을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화학은 지구에 있어서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전체를 이 화학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학이 없이는, 즉 물질에 관해서 논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네, 어떤 결론이나 무엇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도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네, 물질, 그 다음에 물질 안에 들어있는 이제 정신 세계, 이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네, 물질로 만들어져 있죠. 물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질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고, 물질의 근본은 뭐냐면은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원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몸이고, 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것들 중에 생명을 이루는 그런 원소, 생명체에 관여되어지는 원소들은 크게 몇 가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세어본다고 그래야 되나? 뭐 카운트를 해보시면요. 수소가 있죠.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황. 끝입니다. 5가지. 네, 우리 몸 속에 있는 유기물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소, 산소, 탄소, 질소, 황. 이거 말고 있나요? 자, 이걸로 전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이 5가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손톱, 눈썹, 발톱, 피부, 살, 전부 이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 네. 그 다음에 이제 뼈는 이제 칼슘, 마그네슘, 나 인이 지금 빠졌네요. 인. 네. 그 다음에 뭐 칼륨, 뭐 이런 정도입니다.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칼륨. 그 다음에 극미량의 아연, 구리.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유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요오드. 이런 유의 원소들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인이 빠졌네요. 인 6가지 정도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요 원소들. 산소, 수소, 산소, 탄소, 질소, 황, 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소, 산소, 탄소, 질소, 황, 인. 이렇게 6가지네요. 인. 네, 인은 DNA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원소죠. DNA의 구성 원소.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게 우리들 몸이다. 우리 몸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원소들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건데, 원소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이제 산소, 탄소, 수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비타민 C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의 화학적인 구조를 한번 이해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야, 뭐 보시면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많죠? 예. 엄청납니다. 끝도 없습니다. 네.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이런 이제 요 내용물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요런 비타민 C 여기 보이나 모르겠다. 자, 요런 비타민 C 지금 색깔이 예, 뭔가 뭐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네. 보시면은 수상기 OH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요 H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H로부터 두 개의 전자가 떨어져 나온다. 이 전자가 우리 몸에 공급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지금부터 전자 구경을 하러 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 손등을 확대를 해서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예? 핵! 역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노란 예, 가운을. 자, 손등을 확대를 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주름이죠. 이 주름 때문에 우리 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답니다. 아직 못 들어갔죠? 안에 들어갔더니 혈관이 나오고 혈관 속에 들어갔더니 림프구라고 하는 혈구가 나왔습니다. 이 속을 또 뚫고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더니 핵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핵이 나온 겁니다. 세포 속에 들어있는 핵입니다. 아셨죠? 세포 속에 핵이 들어있습니다. 이 핵 속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예? 미토콘드리아는 이 바깥에 있어요. 예. 이 핵 속에는 DNA가 들어있죠. DNA.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DNA가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죠. DNA 속으로 또 계속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들어갑니다. DNA는 원자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또 들어가면 이제 원자가 한 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십니까? 자, 원자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분자죠. 원자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요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하려면 곱하기를 하려면은 구구단을 알아야 되고 영어를 하려면 ABC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한글을 하려면 기억니은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자연과학을 하려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들어있을까요? 예? 핵 또 예? 중성자, 양성자, 광자, 전자. 와, 박수 한번 치십시오. 박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네요. 자, 들어가면 전자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전자입니다. 이게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속으로 들어가 보죠. 더 들어가 볼게요. 계속 들어가면 핵이 나옵니다. 핵. 보이세요? 이 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거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다시 한번 양성자, 중성자, 전자. 요것만 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든 여러분이든 다 쪼개놓으면 결국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양성자, 중성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전자는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여기 흘러가게 하고 있잖아요. 빛 속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 다 뭐냐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여러분 몸에 가서 항산화를 시켜주는 거고 비타민 C, 비타민 U를 먹으면 거기서 빠져나온 전자가 피 속에서 세포로 가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 강의 때 어떤 거 보여드렸냐면 동물의 세포든 식물의 세포든 광자가 빛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전자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세포 대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전자가 여러분 몸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DNA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 전부 다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뭐냐면 이 전자와 요 핵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적혈구의 표면도 거기에 있는 전자가 뺏겨져 나간다. 뺏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시 전자를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해결이 된다. 근데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그 보여드린 요게 핵이죠, 그죠? 요게 핵이죠, 그죠? 핵하고 돌고 있는 전자와의 거리. 요 핵의 사이즈가 구슬의 사이즈라면 전자가 돌고 있는 반경은 이 축구장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축구장이 중간은 뭐냐? 비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사실 알고 보면 다 텅 비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찍히는 건데 못 지나가는 뼈는 못 지나가서 사진이 찍히는 거죠. 다 빈 사람들이죠. 이렇게 다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게 이 전자다라는 거고, 이게 자꾸 없어져 나가면 노화다, 에이징이 일어난다, 나이를 먹는다, 피부 주름이 만들어진다. 그럼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전자만 열심히 집어넣어. 그 전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 결국은 전자다라는 거죠. 핵심은 여기에 들어있다. 배터리.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전부 입에다가 배터리 한 개씩 물려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여기 전자 많잖아요. 코드 2개 뽑아가지고 코에 딱 꽂으시면 바로 충전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안에는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한번 보시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이건 또 보시면, 그리고 1000mg이죠. 1000mg. 1000mg은 1g, 1g입니다. 네. 의약품이다. 예, 영문 성분명 아스코르빅 애시드다. 이렇게 적혀 있죠. 90% 이상 들어있다. 효과 한번 보세요. 여기 효과. 야, 아주 효과 그냥 끝내줍니다. 한번 볼까요? 네, 비타민C 효과. 자, 여기 궤혈병에 효과가 있다.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C 요구량이 증가하는 소모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포도당이 많이 나오는 당뇨, 고혈압, 감기, 소화불량, 스트레스, 뭐 기타 그냥 질환이라는 질환은 다 해당됩니다. 비타민C를 요구를 하는 소모성 질환. 이런 데 다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치료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효능 효과라고 적혀 있지만은, 네. 어쨌든 이 비타민 C는 종건당 비타민 C로 이제 했네요. 비타민 C는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적어 놓고 있고 식약처에서 인정이 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임신, 수유기, 병정, 병 후의 체력 저하, 체력이 떨어지면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임산부도 먹어도 된다는 얘기고 수유를 할 때도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임산부도 먹어도 되냐 마냐. 사실 저도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약으로서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비타민 C가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분류되어져 있는 비타민 C가 있는데 두 종류는 성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능 효과를 이야기하는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은 철분 흡수를 도와준다. 항산화 능력이 있다. 네, 그 다음에 그 콜라겐 합성,
콜라겐 합성을 도와준다. 피부. 네. 피부에 기점막에 들어있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준다. 이런 정도로 한 3가지 정도로 딱 제한을 시켜놨고요. 의약품은 똑같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다. 자, 한번 더 내려가 보죠. 육체 필요를 좋게 해주는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비타민C 결핍으로 추정되는 다음 질환 중 비타민C가 결핍되어진다고 추정되어지는 경우에는 먹으면 된다. 잇몸 출혈인데 이 상황이 비타민C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비출혈, 혈뇨, 모세 등의 모세혈관 출혈이 있을 경우에도 이걸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햇빛 피부병에 의한 색소 침착, 기미 주근깨의 효과가 있습니다. 효능이 있다. 그래서 먹어라. 그 다음에 비타민C 결핍으로 추정되어질 때 비타민C를 흡수를 더 잘 시키고자 할 때 뭐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효능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 저는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거의 대부분의, 즉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한 80% 정도는 비타민C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먹은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그 효과들을 이제 제가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봤을 때 소화를 굉장히 잘 시켜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보자고요. 용법 및 용량, 용법, 뭐 사용하는 방법이고 얼마를 먹을 수 있냐 이런 얘기고, 성인 에스코르빈산으로서 보통 500에서 1000mg을 1일 1회 또는 수회 분할하여 복용한다. 자, 이렇게 적어놔 버리면 1일 1000mg, 즉 1일 한알 정도 먹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대할 때는 여기 적혀 있는 양 이상 보통 잘 안 먹죠. 안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 1000mg 이상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비타민C 먹고 먹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까?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몇 개를 먹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루에 1개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1개 먹고 있으면 몸에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을 텐데요. 본인이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1개 먹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 6개 정도, 6g 정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있다고 물어보면, 피로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습니다. 자, 이거 의약품으로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의약품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루에 6g 먹으라고 여기를 적어 놓고 6g을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는 그냥 건강기능식품의 한계일 뿐인 겁니다. 약으로도 규정되어져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지만은 어쨌든 규정대로만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 비타민C가 얼마나 효과를 주고 있는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먹어도 보고 적게도 먹어보고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한다. 요거는 추어볼정에 한한다 라고 써놨어요. 추어볼. 자, 이거 말입니다. 비타민C 여러분들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입으로 씹어 먹으면은 이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고 입속에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신맛도 나타내지만은 산성이라서 이에 그 자극을 주어서 이에 그 에나멜 같은 거 이를 녹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그렇게 씹어서 먹으면 절대 씹어서 먹어서는 안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사용상 주의사항 한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이 약의 가민성 환자. 그 다음에 고수산 요증. 이게 뭐냐면은 수산이라고 하는 게 옥살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옥살산 요증. 요 중에 가량의 수산염이 배설되는 상태. 지중해 빈혈증 환자. 네, 이런 분은 복용하지 말라. 통풍 환자 또는 시스틴요 환자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런데 저는 통풍 환자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풍 환자 먹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상충되는 이야기들도 이와 같이 있죠. 통풍 환자 저는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먹어도 됩니다. 네. 그럼 이쪽에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는 건데 통풍 환자한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연구 결과가 토대가 되어져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연구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결과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연구 논문이라고 해서 100% 맞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틀린 논문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논문이라고 다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간단한 그냥 식품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스스로 먹어보고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비타민C 최대의 그 부작용, 이건 정말 부작용입니다. 네.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 네. G6PD라고 하는 이 효소인데요. 이런 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율로 이러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용혈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용혈이 뭐냐면은 적혈구를 녹여버린다라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여태 비타민C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이런 분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 신장에 수산결석 환자, 이제 옥살산으로 결석을 만드는 사람, 1일 1g 이상 투여할 경우에는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말 것, 이렇게 써놨죠. 이것도 지금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드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셔라. 그런데 물을 많이 먹어라 라는 거죠. 이렇게 단편으로 적어 놓으면은 두려워서 못 먹습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먹으면 또 괜찮다라는 거죠.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에 행위를 하지 말 것. 참 제약이 많네요. 임신 중 고용량 투여할 경우 신생아의 괴혈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주의를 해라 이 얘기죠.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삼가한다. 비타민C를 먹고 있을 때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삼가한다. 야, 정말 황당합니다. 자, 과도하게 술을 드시는 분이나 음주를 심하게 하시는 분이나 담배를 피시는 분은 비타민C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야, 정말 황당하군요. 이 약의 정제 또는 캡슐제는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하며 이 약과 식도 점막과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용 후 바로 눕지 않도록 한다. 이 말들도 그냥 주의사항으로서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약 복용 시 약의 산송도로 인하여 치아 에나멜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네요. 요거.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 복용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약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수유부, 상의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결석 환자, 상의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
네, 그 다음에 살리실산염, 아스피린, 철분제, 네, 페니토인, 일부 항전간제,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경구용 피임약,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플루페나진, 네, 오로리스타트를 복용 중인 환자는 상의를 할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상의. 네, 이제 이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전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이. 네, 그래서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스럽기도 할 텐데 말입니다. 네, 고민스럽죠. 네. 하지만은 아마 비타민C를 먹고 계시는 분은 먹으라고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는 또 뭐 먹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큰 네,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흡연자,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 네, 이렇게 그러면 자, 나 흡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나는 흡연을 하는데 비타민C를 먹어도 됩니까? 라고 요렇게 상의 여기 요 세 분하고 상의를 하면 먹으라 그럴까요? 말하라 그럴까요? 네. 참 깝깝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그냥 맨날 카피 페이스트 되어져 있는 수준, 네. 발전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 약 같은 경우 이 약을 복용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 약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 문서를 소지할 것. 구역질이 난다, 구토를 한다, 설사를 한다, 쏙쓰리다. 네, 많이 상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안면 홍조, 두통, 불면, 과량 투여로 인한 신장결석, 요해산성화, 수산염 결석의 짐전. 네. 네, 이거 결국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의를 하더라도, 네, 효과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경우에도 이 비타민C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네, 결정은 스스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구충제 이야기. 많이도 뭐 구충제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네, 스스로 결정. 네. 앞으로 모든 것들은 결국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네,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다. 네, 어떤 누구도 네, 충분하게 믿을 만한 것은 별로 없다. 혼자서 여러 가지 경험, 공부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저장상의 주의사항,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오남용을 피하고 품질 보호 유지를 위하여 다른 용기에 넣지 말 것.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답답하군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끄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제품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다른 물질하고 섞여져 있는 경우가 많고 비타민C 함량이 네, 1000mg 이상 되는 걸 저는 먹으라 그러고요. 그거보다 낮은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C가 들어있는 양이 500mg이고 다른 성분이 500mg 정도 들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걸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타민C 1000mg 들어있는 게 좋다. 그리고 값싼 비타민C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구조. 긴 이야기 힘드셨죠? 자, 비타민C 구조는 네, 이렇게 생긴 거다. 자, 이거 보시죠. 가장 뭐 근본적으로 생긴 구조들은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가 보이실려나? 뭐 요 정도로 해서 볼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요 위가 좀 더 잘 보이네요. 자, 산소. 그다음에 여기에 탄소가 들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가 C라고 적혀 있는 게 안 보이실 텐데 이제 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탄소, C가 들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소. 여기 산소죠. 그다음에 또 여기에도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산소. 그다음에 요 H가 수소. 그다음에 이쪽에 여기 탄소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또 여기 탄소, 산소, 수소. 여기에 탄소. 그다음에 여기 산소, 수소.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얘는 포도당을 가지고 만듭니다. 옥수수 전분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져 나온 포도당을 가지고 예, 이 비타민 C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분자량이 낮아요. 포도당하고 비슷한 수준이라서 포도당이 물에 잘 녹는 것처럼 비타민C도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로도 그냥 물에 녹는데요. 물에 녹아도 여기서 어떤 원소가 해리되어져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조건일 때? pH가 낮을 때. pH가 낮을 때 이 수소가 떨어져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다. 어떤 pH일 때? pH 1에서 2 정도일 때는 여기서 어떤 원소가 떨어져 나오지는 않는다. 그냥 녹아 있을 뿐이다. 우리 그 포도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루코스라고요. 글루코스 이렇게 생겼죠. 자, 보면 네. 이런 구조로 그냥 보실까요? 요거 네. 좀 보기 쉬운 게 요거 네. 요거 뭐 이런 형태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 포도당의 구조가. 그런데 얘도 분자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물에 잘 녹습니다. 물하고 또 친화성이 높고요. 예. 잘 녹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어떤 수소가 떨어져 나오거나 예,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비타민 C도 네, 비타민 C도 그렇게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예, 이런 구조. 예,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이 H가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어떤 때 pH가 1하고 2일 때까지는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2에서 3, 4까지만 올라가도 4.1 정도 되죠. 4 정도 올라가면 이 H가 떨어져 나온다. 떨어져 나오는 화학식이 여기 아래에 있죠. 자, 여기. 예,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 예, 지금 보시면 예, 여기 요 H가 여기 붙어 있는데 pH가 4.1 되면 요 H가 여기처럼 떨어져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네, 11 정도 되면 이쪽도 떨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 속에서는 이 11이 되는 pH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떨어져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다 떨어져 나오지는 않는다. 겨우 여기 하나 떨어져 나오는 이 수소가 전자를 공급을 해서 항산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네. 그래서 뭐 화학 구조를 나타내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네, 방법으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타민 C하고
비타민 C. 네, 여기 있네요. 글루코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비타민 C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글루코스 즉 포도당은 여기 이중결합이 없고 비타민 C는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 게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어떤 분이 비타민 C에 대해서 네, 좀 잘 써놨죠. 메가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써놓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메가도스를 해야 되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비타민 C는 뭐 여러분 논문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15만 개가 넘습니다. 15만 개. 비타민 C에 관한 논문들은 15만 개가 넘는다. 네,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 C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항산화 특성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항산화 특성을 가진다. 항산화 즉 안 나오네요. 전자를 공급을 해준다라는 거. 네, 여기 또 이제 이런 형태로도 분자 모델을 이런 형태로도 나타내죠. 구조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네, 그래서 이런 비타민 C가 제가 지금까지 사람한테 먹으라고 얘기를 해서 먹고 나서 나타나는 효과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 C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지. 자, 닥터한스, 유튜브 닥터한스에 와보시면 비타민 C와 관련되어져 있는 논문들, 네. 방송, 비타민 C와 관련되어져 있는 방송, 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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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C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열심히 많이 좀 봐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들 올려주시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또 다른 이야기들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상이 여러분들 화면이 별로 안 나갔나 봐요. 저만 얘기를 계속 했나 본데요. 네, 한번 봐볼까요? 어쨌든 비타민C는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열심히 자주 드시는 건 더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드시고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효과본 이야기 좀 한번 글에 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효과본 이야기 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효과본 이야기 그래, 자, 다들 오신 분들 중에 비타민C 효과본 이야기 있으시면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정말 비타민C 먹고 소화가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오신 우리 제가
채널에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도 뭐 한번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네, 아직도 뭐 질문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네. 박사님 남편이 운동할 때 몸이 가렵지 않았는데 운동 안 하면 몸이 가렵답니다. 운동 안 하면 몸이 가렵다. 안 하면. 하면. 참고로 매일 비타민C 3g 정도 복용하고 있답니다. 비타민C 부족해서. 비타민C 부족 안 부족하고 가려운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네. 관계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이 몸이 가렵다라고 하는 거는, 예, 운동을 하면은 이제 몸 안에 있는 그 몸 속으로 들어간 이상한 물질들이, 예, 운동을 하면 잘 없어지니까는 가려움을, 예,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내가 먹은 음식물들이 혈중에 돌아다니게 되고, 혈중에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그 물질이 나의 면역세포한테 붙잡혀 가지고 가려움이 유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보통 괜찮은데 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요. 일반인은 운동을 하나 안 하나 가려움이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예, 음식물, 내가 먹은 음식물들이 흡수되어질 거는 흡수되어지고 흡수되어지지 말할 것들은 흡수되어지지 않고 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혈관으로 흡수되어져 버리면 그게 면역 반응의 대상이 되어지는 항원이 되는 거죠. 항원. 그래서 항원,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항체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제거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염증이 되는 것이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가려움이 발생할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장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소화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네,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 예,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 요런 질문이 있네요. 요런 질문. 자, 지금 올라와 계시는 분, 네, 지금 글을 쓰신 분이죠. 예, 요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화가 안 돼서 힘들었는데 비타민 C 먹으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아니네요. 네. 자, 그래서 또 다른 분 질문 또 한번 봐보죠. 네. 소화가 잘 되고 어깨 통증이 없어지고 피로가 없어졌다라는 분이 계시네요. 네, 많이 없어졌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 감기 걸렸을 때 종합감기약 하나씩만 먹고 비타민을 좀 더 많이 먹었는데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서 나았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비타민C 잘 드시고 계시면 웬만해서는 감기가 잘 오지 않습니다. 아예 감기 자체가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감기가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드시면 감기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오더라도 금방 잘 나간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저는 속도 엄청 좋아졌고요. 살도 지금 5kg 찌고 머리도 안 아파지고 있어요. 머리가 아팠나 봐요. 머리도 덜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이요. 회사에서 전 직원 비타민C 매 식사 때 나누어 줍니다. 효능 홍보했어요. 아예 식사 때 나누어 주는군요. 네, 전 직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야, 참 대단하십니다. 네.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김굴태님. C 복용 1년 됐는데 감기 한 번도
한 번 더 어쨌다는 얘기인가요? 네.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상쾌해져요. 아, 이제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상쾌해지기 시작했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비타민C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번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성욱님, 저는 살이 5kg 빠졌어요. 네, 살 5kg 빠지는 게 좋은 건지, 네, 나쁜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입장에서는 비타민C 먹고 살 빠져서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비타민C 먹고 살 빠져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만 쓰시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꼭 살 빠져서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밑에 좋아요라고 살 빠져서 좋아지신 거군요. 좋아요라고 올라왔습니다. 전 직원 매 식사 때 나눠줍니다. 200명한테.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박수. 이야, 이분 정말 대단한 일 하셨네요. 전 직원 200명이 비타민C 먹도록 만들어 버리셨네. 이야, 그 사람들 많이 그 200명이 엄청나게 건강해져 버려 가지고 병원이나 약국 갈 일이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우와, 정말 최고. 네. 우와, 놀랍습니다. 비오유키소 1년 되고요.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하루 10g 먹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오, 1년 되고 머리카락 잘 자라고. 네, 머리카락 자라는 이유 중에 키토산도 관여합니다. 키토산 드시면 털이 잘 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털이 잘 난다. 근데 제 머리도 제 머리 여러분, 이제 조금씩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많이 나고 있죠. 제가 다음에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혈압도 조절되어 건강해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안구 건조증도 좋아지고,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지요.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한마디로 원하는 몸이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두렵지 않아요. 모두 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박사님 초빙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모임을 못해서 다음에 초빙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면은, 제가 가서 특강을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비타민C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술도 덜 취하는 듯 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저도 술 마실 때 비타민C를 같이 먹는데, 술이 덜 취합니다. 맞습니다. 술이 덜 취하고, 그 다음에 술도 덜 취하고요. 그 다음에 숙취로부터 빨리 돌아올 수가 있죠. 그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게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C 열심히 드셔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비타민C 먹으라고 열심히 많이들 홍보들 좀 해주셔서 그 사람들한테도 이 비타민C 먹는 영광이 함께 그분들한테도 축복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고 값이 싸고요. 그리고 누구나 먹어도 되고요. 크게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요. 먹으면 먹은 만큼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인 것 같습니다. 소화제는 비타민C, 헬스케어는 닥탄스.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